인체 내로 침입을 했을 때 또는 우리 인체 내에서 종양, 암세포가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거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하나씩 계속 배워오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인체 내에 존재하고 있는 셀프 안티젠에 대해서는 공격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번 챕터에서는 이런 우리 인체 내에 존재하고 있는 셀프 안티젠에 대한 이뮤놀로지컬 톨러런스, 면역 관용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우리의 인체 내에 있는 셀프 안티젠을 인식을 해서 톨러런스를 제공하는지, 또는 이런 톨러런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오토 이뮤니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챕터에서는 어떻게 이런 우리 몸속에 존재하고 있는 정상세포, 제거되면 안 되는 세포들을 셀프 엔티젠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셀프 엔티젠에 대해서 unresponsive 환경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지, 각각의 T세포와 B세포 환경이 어떻게 제어를 해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또는 우리 몸에 살고 있는 유익한 미생물이나 임신 중인 태아에 대해서 어떻게 면역계가 적대적으로 반응하지 않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이런 면역 이뮨 톨러런스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무너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과정 속에서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들이 어떻게 결합하여 오토 이뮤니티를 유발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뮨 톨러런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센트럴 올간과 페리페럴 올간에서 그 부위에 따라서 두 가지의 센트럴 톨러런스와 페리페럴 톨러런스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먼저 센트럴 톨러런스라는 것은 사이머스나 본메로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전에 배웠듯이 제일 처음에 B셀이나 T셀들이 만들어지는 기관이죠. 본메로에서는 B셀이 만들어지고 사이머스에서는 T셀이 만들어지는데요. 우리가 이전에도 배웠듯이 이 림포이드 프로제니터, 스템셀 단계에서 각각의 네이브 B셀이나 네이브 T셀들이 각각의 기관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기관들에서 만들어질 때 우리가 예전에도 잠깐 표시 배웠지만 각각의 지표인 CD4, CDA과 같은 각각의 마커들이 잘 발현되는지 안 되는지들을 평가를 해보는데, 이 과정에서 이 만들어지는 이 부위에서 실시간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항원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우리 인체 유전 정보들을 대조시켜보는 과정을 같이 거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이머스의 경우에서는 오토이뮨 레귤레이터라고 부르는 AIRE라고 부르는 이 유전자 조합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그 유전자 기능인 거고, 안구에서는 안화세포를 만들어내는 기능, 그러니까 주요 장기들에서 그 장기들이 각각의 일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유전 정보들을 이미 사이머스에서는 가지고 있어서 이 유전 정보들과 같이 대조를 시켜봅니다. 그래서 이 사이머스에서는 T셀이 만들어지니까 이 만들어진 T셀이 이 ARE라는 유전 정보와 대조를 시켜봤을 때 이 오토이뮨 레귤레이터와 결합을 해버린다 라면 T셀은 에이팝토시스의 형태로 사멸을 시켜버립니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런데 특이적으로 B셀의 경우는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리셉터 에디팅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 바깥쪽 표면으로 분출시키는 BCR의
B셀의 표면에 발현된 BCR의 라이트 체인을 교체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 라이트 체인을 교체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결합할 수 있는 엔티젠에 대한 스페시피시티가 변형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변형시킴으로써 B셀은 죽이지 않고 그냥 자체로 변형을 해서 결합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이거는 왜 이런 역할을 수행하냐 면 B셀을 자체를 B셀은 T셀에 비해서 더욱더 많은 그 라이브러리를 가져요. T셀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부 T셀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 내부 T셀들이 외부에서 감염된 감염원들에 의해서 학습해서 그 감염원들에 맞춰서 액티베이션이 되지만 B셀들은 기본적으로 APC의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T셀보다 더 많은 종류의 B셀들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지만 굉장히 수많은 엔티젠들에 대해서 대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단계에서 엔티젠이 셀프 엔티젠이랑 결합을 한다고 해서 B셀을 다 죽여버리게 되면 그러면 안티젠과 결합하지 않는 B셀만 만들어내는데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스스로 선택한 게 리셉터 에디팅 과정을 거치게 돼서 셀프 리액티비티를 조금 줄여주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T셀들은 보통은 사멸 과정으로 돌아가지만 어떤 T셀들은 이뮨을 서프레서 시킬 수 있는 레귤레이터리 T셀로 전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센트럴 톨러런스 파트에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셀프 엔티젠에 반응하지 않는 T셀들이 또는 B셀들이 이제 각각의 말초 기관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이 페리페랄 톨러런스의 기관, 말초 기관에서는 이 센트럴 기관에서 앞에서 설명했던 AIRE 또는 그리고 B셀 같은 경우는 본메로우에 있는 그 본메로우 골수액들이 있거든요. 골수액들에도 다양한 엔티젠들이 다니고 있어서 그 엔티젠이랑 결합을 테스트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센트럴 기관에서 제시한 엔티젠이 사실은 우리 인체 내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유전 정보를 담고 있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1차적으로 선별을 해놓고 실제 각각의 말초 기관, 말초 장기들로 이동을 했을 때 거기에서도 또다시 한 번 더 내 몸과 반응하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2차적으로 한 번 더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페리페랄 올간에서 셀프 엔티젠과 결합하는 것들은 에너지 상태로 전환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 여기서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Functional Inactivation 상태라고 해서 살아는 있지만 기능은 하지 못하는 상태. 조금 극단적으로 설명을 하면 사람으로 따지면 식물인간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살아는 있지만 아무 기능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상태에서는 그 자체로 직접적으로 제거를 시키기도 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앞에 이 센트럴 톨러런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레귤러티브 T셀이 페리페랄 오간으로도 같이 이동해서 페리페랄 오간에서 이 액티베이션 된 T셀들이 다시 한번 액션을 하지 못하게 다시 서프레션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이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만큼 T셀은 한번 잘못 만들어지게 되면 그리고 내 세포를 인식하는 과정이 생기게 되면 그 T셀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제거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더 명확하게는 좀 디테일하게는 T셀의 톨러런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고요.
B셀에 대한 톨러런스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T셀에 대한 센트럴 톨러런스 메커니즘의 경우 우리가 앞에서도 간략하게 얘기했지만 이제 사이머스 셀렉션이라고 하고요. 사이머스에서 T셀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좀 전에 설명했던 ARIE라는 유전자들을 대조해 보면서 실제로 사이머스에서 만들어진 내부 T셀들이 우리 인체 내에 존재하고 있는 엔티젠 라이브러리 그리고 유전자 라이브러리와 대조를 시켜봐서 T셀이 만들어진 T셀 중을 검열을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T셀들 중에서도 이제 네거티브 셀렉션이라고 부르는 이 파트에서는 일단은 결합력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엔티젠 라이브러리, 유전자 라이브러리들과 같이 비교를 해봐서 네이프 T셀이 결합력이 너무 낮아도 쓸모없다고 판단되어서 사멸시킵니다. 또는 결합력이 너무 강하면 위험하다고 판단돼서 또 딜리션, 사멸시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결합력이 너무 낮지도 너무 강하지도 않은 적당한 결합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흔히 여기까지 배웠던 일반적인 네이브 T셀이 돼서 이 사이머스에서 이제 페리페럴 오간으로 분출이 돼서 나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이하게 어떤 세포들은 딜리션 되지 않고 레귤레이터 T셀로 분화된다 라고 했었는데 이 레귤레이터 T셀이라고 하는 거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결합력이 너무 강해서 사멸되는 그 너무 강한 결합력과 그리고 적당하면 내부 T셀이 돼서 페리페럴 오간으로 이동한다라고 했는데 너무 강한 결합과 적당한 결합 그 사이에 있는 애매한 포지션에 있는 내부 T셀들이 레귤레이터리 T셀의 형태로 분화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항원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이 레귤레이터리 T셀이 나중에 말초, 페리페럴 올간에 나가서도 저건 우리 몸의 성분이니까 공격하면 안 돼 라는 걸 어느 정도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당한, 너무 강하지도 않고 적당한 그 사이에 있는 세포들이 레귤레이터 T셀로 분화가 되게 되는 거고 이 레귤레이터 T셀은 또한 페리페럴 오간으로 이동해서 혹시라도 모든 이런 강한 결합을 가지고 있는 T셀들이 사이머스에서 모두 제거되었어야 됐는데 혹시라도 제거되지 못한 T셀들이 페리페럴 오간으로 이동해서 나갔다면 그것들을 제지해주기 위해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페리페럴 톨러런스에 대한 얘기인데요. 센트럴 올간에서 만들어진 내부 T셀들이 이제 각각 장기로 혈액을 타고 순환을 하는 그 과정에서 APC가 제시하는 엔티젠들에 대한 반응을 얘기를 하는데요. 정상적인 면역 시스템이 일어날 때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덴드라이틱 셀이 엔티젠들을 인식하고 잡아서 이거를 MHC 클래스 2 또는 1에다가 제시를 해주고 나면 이제 T셀이 TCR로 인식을 하고 이 과정에서 코스티뮬레이터리 팩터의 B7과 CD20AC 같이 결합이 되면서 T셀이 액티베이션이 된다고 우리는 배웠었죠.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들은 이 덴드라이틱 셀들은 기본적으로 엔티젠만 잡아먹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항원들, 감염원만 잡아먹지 않고요. 우리 인체 내에서 노화된 세포들이 스스로 이제 사멸되고 나면
그 노화된 세포의 잔여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청소부 역할을 같이 수행을 해요. 그러다 보니 얘네들이 셀프 안티젠들도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이 셀프 안티젠을 잡아먹은 경우 어떤 때는 얘네들이 덴드라이틱 셀이 B7을 발현을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B7 발현 안 할 때가 있는데 셀프 안티젠을 잡아먹는 경우에는 B7을 발현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덴드라이틱 셀이 어떤 때 B7을 발현하냐의 차이는 엔티젠이 외부 감염원들이 인체 내를 공격해서 침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 인네이트 이뮤니티에서도 얘기했던 게 안티젠에 있는 팜프 그 패턴을 인식을 하거나 또는 비정상적으로 조직이 괴사되었을 때 발생되어지는 댐프 시그널들이 발생한다고 했었어요. 그랬을 때 이 팸프나 댐프가 같이 수반이 될 때만 덴드라이틱 셀이 B7을 발현을 하게 됩니다. 즉 그러면 인체 내에서 정상적인 세포가 노화에 의해서 그냥 정상적으로 사멸이 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계속 세포 사멸하는 과정, 여기서도 에이팝토시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에이팝토시스는 프로그램드 셀 데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런 에이팝토시스에 의해서 세포가 사멸하는 경우에는 팸프나 댐프를 만들어내지 않으면서 조용히 사멸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에이팝토시스에 의해서 제거된 세포들의 잔여물도 덴드라이틱 셀이 잡아먹지만 이렇게 먹은 덴드라이틱 셀은 잡아먹은 셀프 안티젠들도 MHC 클래스 2에 제시를 합니다. 네, 제시를 하지만 동시에 B7을 발현하진 않아요. 근데 이걸 도대체 왜 하냐? 라는 거죠. 네. 결국에는 B7을 발현시켜서 T셀을 액티베이션 시키지도 않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 동일한 B7을 발현시키기 전까지 과정을 동일하게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인체 우리가 사이머스에서 정상적인 적정한 안티젠에 대한 어피니티를 가지고 있는 T셀, 내부 T셀들은 여기서 제시하는 건 셀프 안티젠이죠. 이 셀프 안티젠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이머스에서 걸려서 제거되어야 했지만 일부 제거되지 못하고 그냥 페리페랄 오르간으로 흘러나간 이런 제거돼야 되는 T셀들은 여기 와서 결합을 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인체 내에서 존재하고 있는 우리 정상, 감염이 일어나 있지 않은 우리 정상 면역 시스템에서도 이 덴드라이틱 셀들은 계속 T셀 엔티젠들을 셀프 안티젠을 계속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결합하고 있는 T셀을 제거하기 위한 이런 과정을 계속 진행합니다. 또 이렇게 이거를 통틀어서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일반 상황에서도 학습을 통해서 야 이거는 셀프 안티젠이니까 공격하면 안 돼 라는 학습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결합한 이 T셀은 코스티뮬레이터리 시그널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라고 하는 무반응 상태로 가게 되고요. 또 어떤 상태에서는 딜리션으로 가서 에이팝토시스로 가요. 여기하고 이 딜리션과 에너지 과정은 사실은 동일해요. 그런데 어떤 상태에서는 왜 에너지 상태로 만들어서 그냥 무반응 상태로 살려두고 어떤 상태에서는 그냥 제거해버리냐라는 건 이게 여기에서 발생하는 또 결합력과의 차이가 있어요. 결합은 하되 위험한 상태까지 만들지 않으면 에너지 상태로 만들어서 혹시나 이 에너지 상태의 T세포들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남겨놓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체가 스스로 판단했을 때 이게 너무 결합력이 세서 아니면은 여기서 결합을 했을 때 이 코스티뮬레이션 팩터가 없음에도 스스로 액티베이션이 될 것 같은 위험도 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런 상황에서는 세포를 에이팝토시스 시켜서 제거해버리는 과정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또는 이런 앞서 설명했던 레귤레이터리 T셀이 인체 내로 돌아온다고 했죠. 그리고 이 레귤레이터리 T셀은 이 엔티젠을 어느 정도 인식을,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합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 레귤레이터리 T셀은 이렇게 잘못된 세포가 셀프 안티젠과 결합을 하고 나면 인터루킨 10이나 TGF-베타라는 이게 이뮤 서프레싱 할 수 있는 사이토카인이에요. 이 사이토카인들을 흘려줘서 이 반응을, 엔티젠을 제시해주고 있는 APC 자체를 무력화시키거나 APC랑 달걀법 직접 결합을 해서 더 이상 이 세포한테 엔티젠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인터루킨 10이나 TGF-베타를 이 잘못된 T셀에게 전달해서 이 T셀의 액션을 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수행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레귤레이터리 T셀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다른 T셀들보다 인터루킨 2 리셉터의 발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인터루킨 2라는 건 우리가 앞서서도 T셀이 액티베이션 될 때 굉장히 중요한 사이토카인이라고 했었죠. 인터루킨 2를 직접 분비하고 또 직접 받으면서 그걸 가지고 프로리퍼레이션도 되고 디퍼레시에이션도 되고 했었는데, 이 레귤레이터리 T셀이 와서 근처에서 인터루킨 2를 다 자기가 잡아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T셀이 액티베이션 되지 못하게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합니다. 네. 에너지가 발생되어지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좀 살펴보면, 앞에서 셀프 안티젠을 프레젠팅하고 있는 덴드라이틱 셀, APC 셀들이 셀프 안티젠을 프레젠팅 하는데, 잘못된 이 T셀이 셀프 안티젠과 결합을 하게 되면, 이 결합할 때도 TCR을 통해서 결합을 하겠죠. 그런데 이 APC 자체가 B7을 발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코스티뮬레이션이 진행되지 않고, 코스티뮬레이션이 진행되지 않으면 그 다음 과정 시그널링 2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3로 넘어가지도 못하고 unresponsive 형태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프로리프레이션이 되지 않겠죠. 그리고 디퍼런시에이션도 되지 않고요. 근데 또 다른 하나의 과정으로는 이니비토리 리셉터가 관여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 이니비토리 리셉터가 관여하는 과정에서는 이 이니비토리 리셉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CTLA4나 PD1 같은 것들이 발현이 다시 많이 되면서 APC와 같이 결합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T셀이 액티베이션 되지 못하게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이 두 가지 과정의 차이가 발생되어지는 것은 단순히 시그널 블럭의 과정에서는 이 보조 자극이 그냥 없는 경우, B7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언제 일어나냐? 주로 네이브 T셀이 처음 항원을 만났을 때, 처음으로 접촉했을 때는 그냥 단순히 이런 과정에 의해서 에너지 과정을 간다. 그런데 주로 한번 활성화되었던 세포나 지속적으로 이런 과정이 계속 발생을 한다. 이런 네이브 T셀이 한 개만, 두 개만 소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이 과정이 계속, 이 위의 과정이 흘러간다. 거나 지속적으로 이 T셀에 대한 자극이 발생되어진다. 라고 할 때는 적극적으로 이니비토리 리셉터들이 발현이 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자동차로 따지면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과정이잖아요. 적극적인 브레이크를 밟아줌으로써 이 세포들이 unresponsive T셀 형태로 흘러갈 수 있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레귤레이터리 T셀에 의해서 잘못 제작된 T셀이 이니비션 되어지는 과정에 어떤 인자들이 작용하는지를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슬라이드입니다. 크게 메인으로는 CTLA4와 PD1이 이 과정에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 CTLA4와 PD1은 이전에도 굉장히 많이 여러 번 설명을 했었던 이거이죠. CTLA4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activated 활성화된 T셀과 regulatory T셀에 분포되어져 있죠. 이 activated T셀이라는 것은 이제 APC에 의해서 안티젠을 충분히 제공받고 시그널이 1, 2, 3가 성공적으로 수행이 되면 사실 그때부터도 동시에 CTLA4가 동시에 up regulation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는 실제로 CTLA4가 잘못 생성된 내부 T세포를 어떻게 억제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CTLA4는 이전에도 설명했지만 주로 림포이드 오간인 림프 노드와 같은 기관에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작용 원리는 CD28과 경쟁적으로 상호작용해서 B7과 CD28이 결합해서 T셀이 코스티뮬레이션 시그널을 전달시켜줘야 액티베이션이 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B7과 CTLA4가 이 CTLA4가 CD28보다 B7과의 결합력이 더 높기 때문에 이 CTLA4와 CD28이 동시에 있을 때는 CTLA4가 우선적으로 결합을 해서 코스티뮬레이터리 시그널을 저해시킨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코스티뮬레이터리 팩터가 들어가지 못하면 그러면 이 T셀은 성공적으로 액티베이션이 되지 못하고 에너지 과정으로 넘어가지는 거고요. 여기에 한 단계 그림에서 보면 한 단계 더해서 이 CTLA4의 경우는 여기부터 APC에 붙어 있는 B7을 뜯어내서 T셀 쪽으로 가지고 와버려서 T셀 내부로 유입을 시켜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CTLA4와 B7이 지금은 결합이 되어 있지만 만약 이 결합이 끊어지고 나면 또 다른 세포에 있는 CD28과 B7이 결합해서 이 T셀이 액티베이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 또한 원천적으로 차단시켜버리기 위해서 CTLA4가 B7이랑 결합하고 이 B7 자체를 뜯어버려서 그 T셀 자체를 가지고 와서 2차적으로 결합을 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또 다음으로는 PD1인데요. 이 PD1은 기본적으로는 chronically stimulated T셀에서 발현이 되어 있다는 뜻은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 이미 액티베이션 된 T셀에서 PD1이 발현이 됩니다. 그리고 APC 쪽에서는 PDL1이나 PDL2가 여기서 발현이 돼서 결합을 통해서 원래 B7과 CD28 결합해서 만들어진 이 코스티뮬레이터리 시그널이 이루어지면 이쪽 과정으로 T셀 액티베이션 시그널이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이 코스티뮬레이터리 시그널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었지만 PDL1과 PD1이 결합을 하고 나면 여기 보이는 SHP2라는 프로테인 포스페이트가 액티베이션 되면서 T셀이 액티베이션 되어지는 시그널을 블락킹 시켜버리는 쪽으로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 이 세포들은 기본적으로 임플란트 티슈에서 발생되어진다는 게 말초 기관, 각각의 특정 기관들에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된다는 점으로 인해서 CTLA4는 림프 노드에서 T셀이 액티베이션 되는 그 과정 자체를 블락킹 시켜주는 거면 PD1은 잘못 이미 액티베이션 된 것들을 2차적으로 말초 기관에서 다시 한번 다운 레귤레이션 시켜버리는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전에 체크포인트 이니비터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는 보통 대부분의 엔티바디 제형으로 이런 PDA1과 PD1이 결합하는 것을 엔티바디가 블락킹 시켜주거나 CTLA4나 B7이 결합하는 걸 블락킹 시켜주는 엔티바디, 블락킹의 엔티바디들을 사용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일반적으로 그 체크포인트 이니비터의 경우 이 경우에서는 사실 항암 치료 나옵니다.
항암 치료에서 많이 적용이 되는 게 체크포인트 이니비터죠. 근데 그러면 이 PDL1이나 CTLA4 중에 어떤 거를 더 우선적으로 블락킹 시켜주면 좋냐라는 질문에는 이 PD1을 우선적으로 결합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CTLA4를 블락킹 시켜주는 이 과정을 거치다 보면 이 잘못 생성된 네이브 T세포뿐만이 아니라 우리 림프 노드에는 정상적으로 액티베이션이 되어져야 되는 T세포들도 굉장히 많을 건데 그 과정들까지 다 블락킹을 통합으로 시킬 수 있어서 림프 노드 자체에서 액티베이션 되는 모든 세포들을 다 블락킹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미 액티베이션 되어져 있던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액티베이션 돼서 치료가 다 끝났으니 이제 다운 레귤레이션 쪽으로 가야 되는 것들을 다 못 가게 막아버려요. 그럼 이게 오토이민 디지즈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다양한 염증 반응이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작용해야 되는 국소 부위에서 이 PD1이나 PDL1의 블라킹을 시켜주는 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적용되어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네, 이전에 우리는 레귤레이터리 T셀이 이제 잘못 우리 넌셀프인 항원을 인식하는 T셀을 억제한다라고 했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그냥 일반적으로 외부 안티젠이 들어오고 T셀이 액티베이션 되고 나면 레귤레이터리 T셀이 같이 증가해서 이뮨의 항상성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사실은 우리가 레귤레이터리 T셀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얘기했던 적이 없었어요.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면 일단 T렉은 두 가지 사이트에서 각각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사이머스에서 만들어지는 게 우리 앞에 슬라이드에서 배웠던 immature T셀 중에서도 아까 말했던 non-self antigen과 굉장히 애매한, 굉장히 강하지도 않고 적절한 그 어피니티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이 레귤레이터리 T셀로 만들어진다라고 했었고요. 또 다른 하나의 T렉 같은 경우는 페리페럴 림포이드 오간, 그러니까 2차 세컨더리 림포이드 티슈를 얘기합니다. 이 세컨더리 림포이드 티슈라 함은 림프 노드 또는 소화관, 호흡기와 같은 외부 항원들이 들어오는 점막, 그러니까 2차 면역기관을 속하고요. 이 2차 면역기관에서 네이브 CD4 T셀이 엔티젠을 만났을 때 이 네이버 CD4 T셀이 레귤레이터리 T셀로 만들어지고 이것들을 Induced Tleg, ITleg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은 Tleg이라는 하나의 명칭으로는 왜냐면 큰 기능에서는 동일하게 면역을 서프레션, 억제시켜준다라는 점에서는 하나의 Tleg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 사이머스에서 만들어지는 Tleg과 페리페럴 림포이드 오간에서 만들어지는 Tleg은 좀 디테일한 기능에서는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FOXP3라고 하는 마커를 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도 CD4라는 그 마커를 통해서 CD4 T셀이면 헬퍼 T셀이고 CD8 T셀이면 사이로톡시 T셀이라고 부르듯이 이 CD4 중에서도 CD4를 발현하면서도 FOXP3를 발현하고 있으면 이건 T렉이다, 레귤레이터리 T셀이다 라고 우리는 명명을 하고요. 그림에서 보면 사이머스에서 만들어진 레귤레이터리 T셀은 이 인체 내에서 인체 그 페리페랄 각 장기로 이동을 해서 덴드라이틱 셀이 셀프 안티젠을 제시하는 것들을 아까 그 앞에 선 그림에서 보여줬듯이 셀프 안티젠을 인식하고 있는 T셀들이 액티베이션 되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었고요. 근데 이런 림프 노드에서 아니면 소화관에서 만들어지는 T렉은 왜 만들어지냐, 어떻게 만들어지냐라는 거는 여기서 만들어지는 T렉은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를 합니다. 그럼 그 음식물에는 다양한 영양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 그 소화나 배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장내 미생물들이
것들도 유익한 역할하는 장내 미생물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도 엄연히 따지면 셀프는 아니잖아요. 내 인체 내에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넌 셀프여서 항원으로 인식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감염과는 다르게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이나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 물질들이나 영양분 그리고 장내 미세균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농도로 지속적으로 우리 몸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농도에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물질들에 대해서 학습을 통해서 그런 물질들이 들어왔을 때는 제거하지 마라. 위험한 물건들, 위험한 안티젠 물질들이 아니다. 그럼 제거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학습을 통해서 그 물질들을 인식했을 때 만들어지는 게 레귤레이터리 T셀, IT렉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T렉들은 통합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냐, 이펙터 T셀, 이미 액티베이션이 다 되어 있는 T셀들일지언정 얘네들이 잘못된 그리고 어느 정도 역할이 끝났으면 더 이상 역할 이제 그만해 이제 항상성의 상태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역할을 같이 수행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특이하게 B셀과 NK셀의 역할까지도 다운 레귤레이션을 시켜줍니다. B셀의 경우에서는 얘도 또 너무 많은 항원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느 정도 적절하게 유지시켜주는 그리고 NK셀에는 직접적으로 T렉이 직접 NK셀이랑 결합을 해서 더 이상 액션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요. B셀은 너무 많이 만들어내면 그 B셀을 직접 퍼포린이나 그랜자임을 뿌려서 이 T렉이 B셀을 사멸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잘못 넌 셀프를 인식하는 잘못된 내부 T셀을 억제시키거나 이펙트 T셀을 억제시키거나 B셀, NK셀까지 전부 다 억제시키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오늘 시간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앞서 배웠던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인식하면 안 되는 셀프를 인식하는 T세포들이 어떤 과정으로 세포가 그냥 사멸한다고 했는데 디테일하게는 어떤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멸하는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멀 안티젠을 리코그니션 했을 때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항원을 인지하고 T셀 리스폰스가 정상적인 과정을 일으켰을 때가 제일 위의 그림이죠. APC가 안티젠 제시하고 T셀이 인식하고 코스티뮬레이션이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 시그널 3로 인터루킨 2 분비하고 다시 인터루킨 2를 다시 받았을 때 이 과정에서는 이 인터루킨 2가 세포의 T셀의 프로리퍼레이션과 디퍼런시에이션을 촉진시켜주는 주요 메인 팩터, 이 사이토카인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런 인터루킨 2를 T셀이 받고 나면 이 T셀 내부에서 인터루킨 2 신호에 의해서 에이팝토시스를 인히비션 시키는 프로테인을 만들어냅니다. 그 세포의 사멸에 작용하는 주 기전을 일으키는 세포 소기관은 마이토콘드리아가 이 작용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에이팝토틱 프로테인을 만들어내서 세포를 사멸시키게 되는 이 과정에서 이 인터루킨 2가 에이팝토시스를 시키지 마라. 네, 세포를 사멸시키지 마라 라고 하는 세포가 살아야 되는 신호를 전달해 줌으로써 액티베이션 된 T셀들이 그래서 삶 그대로 생존하면서 프로리퍼레이션 되고 디퍼런시에이션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서바이벌 시그널이 부족한 경우 셀프 안티젠과 셀프인 엔티젠을 인식을 하는 경우 코스티뮬레이터리 팩터가 부족해서 그래서 그 다음 과정을 진행하지 못하고 그러면 인터루킨 2 발현하거나 인터루킨 2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세포가 살아야 되는 위에서 발생하던 이 에이팝토시스 이니비션 시그널이 없기 때문에 이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발생하는 에이팝토식 프로테인에 의해서 세포 사멸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과정은 이 프로에이팝토틱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BAX라고 하는 것들을 이를
마이토콘드리아가 만들어내서 이러한 시그널에 의해서 이 과정이 시작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사이토크롬 C라는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이 캐스페이지 액티베이션이 일어나서 에이팝토시스가 진행이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엄연히 따지자면 여기는 이제 대인성 기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분을 지을 때는 이제 세포 내에서 이 T세포가 살아야 하는 이유로 인터루킨 2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세포 내부에서 이 신호가 없어서 세포가 사멸하는 과정이어서 내인성 기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다른 세포 사멸 기전은 데스 리셉터 패스웨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이 과정은 외인성 기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셀 데스와 관련된 리셉터인 FAS 패스와 결합할 수 있는 패스 리간드가 발현이 되고 이 리간드의 결합에 의해서 외부에서 서로 하나의 세포는 셀 데스 리간드를 발현하고 하나의 세포는 리셉터를 발현해서 리셉터와 리간드가 결합이 되게 나면 외부 자극에 의해서 세포가 사멸로 이루어지는 과정이어서 이건 외인성 기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두 과정의 차이가 뭐냐면 이 중간에 있는 내인성 기전의 경우 그냥 적당한 위험이 있을 때 우리가 아까도 사실은 휴지기 에너지 과정에서 그냥 둘 거냐 아니면 에이팝토시스 과정으로 넘길 거냐도 판단을 하지만 이 에이팝토시스를 시키는 과정에서도 그냥 내인성 기전에 의해서 자연히 사멸되게 둘 거냐 아니면 이러한 외부 자극이 너무 심각하게 내 셀프를 심각하게 반복적으로 자극을 하는 경우에서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외부에서 세포가 사멸하라는 기전 신호를 전달해서 보내는 과정이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은 이 내부에서 발생했냐 외부에서 발생했냐의 차이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세포가 사멸에 이르는 과정은 캐스케이드에 의해서 사멸에 간다라는 그 과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에이팝토시스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제거되는 세포들은 조용히 다양한 추가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사라진다 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